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강사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정혁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말하고 가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 얘기만 빨리 하고 갈게요. 우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관에서 진선여고 반 맡고 내신 대비하고 있고 중등관에서는 고등수학 과정만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애들을 내신 대비로 처음 만나면서 아쉬운 점이 한 번씩 드는 게 있는데 애들이 중등 수학 학원에서 수학을 배우고 와서는 고등 수학도 접근 자체를 중등 수학스럽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절대값 그래프는 사실 그래프를 그려서 쇼컷으로 푸는 게 고등의 일반적 풀이인데 중학교 과정에서 일일이 막 절대값 뜯어서 범위 나눠서 푸는 식으로 꾸역꾸역 가는 전개 있죠. 그런 걸로 막 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너 왜 이렇게 푸는 거야? 막 하면 쌤 저 전 학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라고 말을 해서 되게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런 애들 보면서 중등에서 먼저 만난 애들한테 조금 더, 내가 고등에서 시키는 걸 지금 미리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고등 수학이랑 중등 수학이 뭐 얼마나 다르게 가르치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뭐, 콴다 수학생들 모두 개개인의 개념 노트를 사용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의 개념 노트는 뭐가 특징인고 하니, 등차 수열 배울 때 개념 노트 하나를 발췌해 왔어요. 등차 수열은 대수 과정이고요. 고2에서 배우는 건데, 물론 필수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빈칸으로 뚫어놓고 아이들에게 채우게도 시키는데요. 이 밖에 여기에 스마일 표시를 해놓은 코멘트들은 전부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써놓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문제 풀다가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면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싶으면 애들이 막 장난으로 야, 스마일 찾으면 돼. 쌤이 적어 놨을 거 아니야.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어떻게 생겨 먹은지는 개념을 누구나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식의 형태가 n에 대한 2차식이고 그 2차식을 보고 사실 수열이 어떤 일반항을 가지는지 이를 보고서 그러면 일정하게 늘어나는 숫자의 절반 띵 적어놨으니까 이거의 2배겠지 하고 찾아내는 거. 또 첫째 항까지 더한 거야 라는 게 n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첫째 항 이거 보고 바로 5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중학과정에서는 일일이 대조해서 2분의 dn 제곱하고 써봐야 아는데 사실 많이 풀어본 애들은 이거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과정에선 이게 이렇게 내고 이걸 너희가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하는 것들을 코멘트로 달아놓고 예제를 붙여놓습니다. 그럼 애들이 유형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에도 이 스마일을 참고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풀이 팁이라고 여기는 없고 제가 대괄호로 개념 노트의 맨 아래에다가는 문제풀이 팁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등비수열에서 사실 두 번째까지의 합을 알고 네 번째까지의 합을 알면 그 관계식으로도 네 번째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는 건데 애들이 꾸역꾸역 첫째 항 찾고 관계 알 찾고 막 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식으로 부딪히는 풀이인데 이거 말고 너네 S2 보여? S4 보여? 이렇게도 한번 봐봐 하고 문제풀이 팁을 개념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조금 더 킬러 문항을 건드릴 때 쌤이 이거 이렇게 보랬는데 이게 더 간단한 풀이랬는데를 알고 풀고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실제로 고등 내신 문제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엄청 빨리 풀어 헤치워야 할 앞에 페이지의 문제들로 나오는데 아이들이 개념 유형서에서 맨날 똑같이 B스텝이니까 C스텝이니까 하고 문제 나눠져 있는 걸로만 풀면 이게 얼마나 어렵게 꼬아서 나오고 어떻게 몇 초 안에 풀어내야 하는지를 감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낸다? 너네 지금 40초 걸렸어야 돼. 이거를 말을 중학교 때부터 해주면서 고등과정에 올라갔을 때도 겁먹지 않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아무리 개념을 강조하고 개념을 차곡차곡 배웠어도 아이들이 많이 풀어보지 않았다면 이게 실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학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업 때 쌤이 한번 풀어준 거 듣고
집에 가서 숙제로 아, 이랬던 것 같아 하면서 풀고 이렇게 2번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망각곡선 요즘에 모든 쌤들이 말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다음 과정 되면 정말 거의 다 까먹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념 노트라는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야 그나마 그 잊혀지는 속도가 더뎌질 텐데 그래서 계속해서 시키는데 저는 총 4번, 최소 4번 반복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당연히 다시 풀고요. 딥다이브 시간이라고 콴다만의 장점이죠.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틀린 문제는 한 번 더 풀 수 있게 그리고 잘 푼 문제는 심화 문제까지 건드려 볼 수 있게 그 아이에게 맞는 문제가 계속해서 패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킷 트레이닝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수 있는 아이들의 화면이에요. 아이들이 몇 번 개념의 문제까지 풀었고 정답률이 어쨌고 심화 문제까지 건드렸고 몇 분이 걸렸고가 다 저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풀이를 펼쳐보고 똑바로 안 푼 거는 걔를 찾아가서 이거 나 초기화할 거야. 다시 풀어봐. 다시 써봐. 라고 시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틀렸던 문제들은 제가 주차별 오답 과제를 줍니다. 너 이번 주 동안 이걸 배웠는데 너가 이 유형 많이 틀렸더라. 오답 과제로 줄 테니까 주말 중으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자를 시킵니다. 그러면 주가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들을 한 번 더 붙잡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적 테스트 제도로 한 번 더 시킵니다. 제가 지금 대수반한테 공수원 경우의 수를 아직도 시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특정 유형에 대해서 아 이거 순열 쓰는 거야 조합 쓰는 거야 를 헷갈려 한다든지 경우의 수 어떻게 나눠서 했었더라 이런 걸 엄청 잘 까먹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음 과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누적 테스트에 전 과정 혹은 전전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던 문제들을 계속해서 넣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누적 테스트에서 전에 내가 헷갈려 했던 단원 다시 풀고 이번 수업에서 내가 까먹지 않아야 했었을 뭐 방정식의 부등식의 풀이를 다시 보고 하면서 누적 테스트로 한 번 더 반복 학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르쳤어, 잘 풀었어 라고 한들 사실 아이들은 수학 문제 풀면서 뭔가 어머니처럼 수학에서의 보호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옛날에는 초등교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범대 졸업해서 사실 교사를 하려고도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조금 더 붙어서 한 명 한 명 붙잡는 건 사실 교사보다 강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명의 예시를 제 대답은 부끄러워서 최대한 아이들의 카톡만 잘라왔는데 아이들이 숙제를 하면서 뭐 모르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학교 수행평가를 준비하다가 학교쌤한테는 물어볼 수 없는데 수학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방학 동안에 내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나 지금 이거 뭐 놓고 싶은데 얼마나 놔도 될지 모르겠어 싶을 때 저에게 카톡을 해서 제가 지난 학기 것만 모아놔 봤는데 이 아가는 공수2를 하다가 대우 명제를 쓰다가 어려워해서 저에게 숙제를 하다 냅다 질문을 보낸 아가였어요. 보면은 밤에 11시 반에 쌤 숙제하다가 모르겠는데 하나만요 하고 카톡한 건데 저는 항상 노트북을 켜놔서 이제 카톡 바로 보고 아 대우 잘 썼네. 근데 이거 대우까지 안 써보고 사실 명제만 봐도 돼 하는 코멘트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막 10문제를 다 이렇게 풀지 않고 나 3문제 실수했고 앞으로 7문제는 쌤이 알려준 대로 풀어봐야지를 하고 마저 제대로 풀 수 있으니까 애들이 그때그때 그냥 카톡 해라 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수행평가를 저한테 보낸 아가가 있었어요. 얘는 대원외고 아가인데 문제를 직접 만들고 그 풀이를 제출하라는 수행이 있었대요. 근데 풀이를 사실 친구들한테 야, 이거 풀어줘봐라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원래 예쁜 풀이가 뭔지를 부탁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냅다 보냈길래 제가 풀이를 예쁘게 써서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는 사실 조금 부끄러운데 이 아가한테 야, 너 거 캡처해서 하나만 보여줄게 라고 말했어요. 저한테 평소에도 막 자잘한 것도 쌤 저 이 왜 못 쓸까요? 저 왜 못 쓸까요? 저 수행평가 못 쓸까요? 막 다 물어보던 애인데 겨울방학에
이 공수 두 과목을 한 번에 해치우기가 좀 버거웠나 봐요. 1월을 잘 견뎌놓고 저 2월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공수2 이제 멈추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학학원 강사라고 해서 아니 너 내 수업 8회 다 수강해 라고 무작정 얘기하지는 않고요. 너가 공수2 이게 좀 힘들었구나. 그럼 너 수업 이때 안 들어도 돼. 대신 토요일에 나랑 한 번만 더 만나서 너가 부족했던 이 단원 채우자. 이런 식으로 애들에게 꼭 수강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냥 만나자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내가 그러면 방학에 이만치만 해봐야지의 선을 정하고 저랑 그만치를 채우고 결국 1학기 내신 대비를 들어갔는데 경기여고 아가라 제가 내신 대비에 손 터치는 안 했지만 이 아가가 중간고사를 잘 보고서 아, 쌤, 저 쌤 연합반으로 옮기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아가들이 나랑 잘 맞는구나를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이제 좀 양극단에 박혀 있어요. 제가 월금에는 고등관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화수목토에만 중등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수목토에 최대한 애들이랑 바짝 있으려고 토요일에는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 수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3의 대수보다 더 높은 거를 배우고 있는 아가들은 다 지금 고등관으로 함께 이동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대수까지 중3 아가들이 중등관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2 아가들이랑은 공수원의 시작 과정을 저와 함께 밟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후 과정은 중등부 커리큘럼이 공수원, 2는 기본을 먼저 하고서 실력 2회독을 나중에 하고 대수와 미적은 기본 실력 순으로 배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원을 배우고 나서는 이후 이 커리큘럼에 맞게 이어져 나갈 예정이고 중2 아가들의 경우 딱 이번에 공수원 하고 나면은 공수원, 공수2 그 2학기 겨울방학 하고 나면은 내년에 대수 미적을 잘 마치고 저와 함께 고등관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수원을 시작해야만 하는 때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부원장님도 말씀할 것이 있다고 해서 저는 요만치만 잠깐 말을 하고 싶고요. 사실 저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망이 고등관 혹은 중등관 어느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저를 찾는다고 하시면 아마 저의 번호를 받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 저에게 컨택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대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3시간 동안 막 카페에서 얘기하고 막 그런 모드를 가지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